1차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다항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이다라고 하면 그 다항식 하나만 놓고서도 여러 가지의 그 수학 용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소한, 당장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정말 많이 이야기하게 될 그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리서부터 정확히 해두도록 하고요.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뭐지? 저게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 딱딱딱딱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차식, 이제 본격적으로 다항식을 공부하게 되면 1차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녀석인지 그런 것들 공부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한 1차식들 간의 계산도, 식들 간의 계산이 가능해진답니다. 그래서 식의 계산 중에서도 1차식의 곱셈과 나눗셈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1차식의 덧셈이나 뺄셈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이때도 우리가 이제 연산을 배우게 되면 대체로 덧셈이나 뺄셈부터 먼저 배웠잖아요. 기억납니까? 아주 어렸을 때 더하고 빼는 것부터 배웠고 그 다음에 곱하고 나누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곱셈 나눗셈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순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키워드에다가 그 키워드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새로운 용어들, 핵심어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 핵심어에 대한 개념 정확히 알아둘 것, 요거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해서 기억을 바르게 꼭 해놓도록 하고, 오늘 그 첫 번째 내용 가보도록 하죠. 자, 다항식과 1차식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이제 교환 보게 되면 다항식과 1차식에서 그 1번에 첫 번째 뭐가 나오게 되냐면 다항식 이렇게 나와요. 다항식이다. 이 다자가요, 한자로 마늘 다자입니다. 갈릭 말고 마늘 말고 많다 할 때 so many 많다, 마늘 다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항들이 있는 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다항식, 그러면 항이 많다? 그러면 항부터 출발해 봐야 되겠죠. 해서 교환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바로 뭐가 나오냐면 항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항식을 너무 크게 썼네. 다항식을 조금 작게 쓸까요? 다항식. 항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항 또한 식이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항이라고 하는 것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봤었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 옳지. 2와 x의 곱 2x 마이너스 3과 y의 곱 마이너스 3y. 자, 이렇게 썼던 것, 요런 것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한다고? 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선생님, 그러면 문자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물론 있죠. 문자만 있다고 한다면 또 뭐가 있을까? 옳지. A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까요? 사실 요 A는요 1이 곱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와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그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항식 하나를 보면서 이 다항식에서 얘가 뭐니? 그러면 얘는 항이요. 이건 뭐니? 이건 뭐요? 이런 용어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상수항 이렇게 나오죠. 자, 상수항은 무엇을 뜻하냐면 문자 없이 수로만 이루어진 항. 자, 우리가 어떤 식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봤었던 식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2x, 위에 나와 있는 2x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상수항에서 상수항을 찾아라 그러면 문자 없이 수로만 이루어진 항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2x라고 하는 항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항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로만 이루어진 것을 찾아라 그러면 3x 플러스 8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의 상수항을 찾아라 그러면 8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플러스 부호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적게 되는데 마이너스 7 같은 경우에는 상수항 찾아라 그러면 부호는 빼놓고 7로 찾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 상수항을 찾아라 그런다면 뭐까지? 부호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 상수항이 무엇이니? 문자 없이 오로지 수로만 되어 있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 7이라던가 아니면 플러스 8과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옳지. 이러한 다항식에서의
상수항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상수항이 무엇인지 알았나요? 항이 뭐라고?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등등등등. 그 다음에 상수항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옳지. 문자 없이 수로만 이루어진 항.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보았을 때 문자 없이 오로지 수로만 되어 있는 것들. 단 여기에서 뭐까지 포함한다? 부호까지도 꼭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습니다. 됐죠? 자, 상수항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볼게요. 개수. 뭐라고요? 개수. 개수라고 하는 건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 뭐라고요? 문자에 곱해진 수.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것에서 개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EX라고 하는 항에서의 EX의 X1창의 개수는 옳지. 2.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3i의 개수는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마이너스 3까지 얘기해야 돼요. 다음에 나와 있는 건 2,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3x. 한 가지 더 정리해볼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고 한다면 이때 8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항. 8만 또 상수항이라고 할라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상수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에서의 마이너스 6이 바로 x1창의 개수, 마이너스 6x항의 개수,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그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뭐라고 한다? 개수. 개수가 뭐라고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수, 부호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6.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뭐라고 한다? 다시 한번 개수.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다항식 이랬어요. 자, 다항식은 뭐라고 다항식? 뭘 다항식이라고 하냐면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선생님, 그럼 얘는 다항식 아닌가요?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물었더니 위에서 쓴 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2x-7 합으로 이루어지라고 그랬는데 이거 마이너스 7로 적었어요. 이거 마이너스 7 있으니까 이거는 네, 다항식이 아닌가요? 합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2x 플러스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정수의 덧셈 뺄셈 또는 유리수의 덧셈 뺄셈 할 때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했던 거 기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수항을 얘기하라 그런다면 부호까지 포함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해서 다음에 한 개, 이렇게 해서 한 개만 달랑 있어도 뭐라고? 다항식. 그 다음에 그것이 한 개 또는 두 개, 그거 이상, 두 개 이상으로 만들어진 이런 식을 가리켜 뭐라고 통틀어서 다항식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예를 들자면 2x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얘도 두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다항식. 그리고 나서 한 개만 있는 이런 2x와 같은 것을 단항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항식은 다항식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도 다항식 또는 단항식, 헛단자를 써서 항에 한 개만 있을 경우에 이걸 단항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개 있는 것도 다항식,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 이상 있는 것도 다항식. 왜냐하면 한 개는 여러 개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해서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갔다 해서 얘는 다항식이 아닌 것이 아니다. 다항식이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수항은 뭐까지 포함해서 늘 부호까지 포함해서 상수항을 읽어준다라는 거죠.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반복되는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질문을 받게 될 내용 중에 개수를 구하여라, 다항식을 구하여라, 또는 상수항이 얼마냐, 상수항과 1창의 개수의 합을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배웠었던 이 기본적인 용어를 계속 제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둬야 될까? 대충 알아둬야 될까? 정확히 알아둬야 되죠. 정확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항, 상수항, 개수, 다항식 이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항식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로?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 봐요. 다항식이라고 해요. 대신에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 그래서 단항식. 다항식이긴 다항식인데 한 개가 여러 개에 포함되니까 단항식 또한 다항식이 되고 단항식이라고 하면 굳이 설명하자고 한다면 한 개의 항. 오로지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다항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자, 얘는 잠깐 지워보도록 하죠. 설명을 위해서 작성을 했으니까.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내용으로 1차식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1차식. 자, 1차식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1차식 보면요. 차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용어로 등장합니다. 뭐가? 차수. 선생님이 앞서서 다항식에서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어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간혹가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차수라고 하는 거 잠깐 옆으로 와서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리 오세요. 차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옆에 뭐라고 정리되어 있습니까? 차수라고 한다면 거기에 네, 어떤 항에 문자가 곱해진 개수, 문자가 곱해진 횟수 이거예요. 문자가 곱해진 거. 선생님 그거 지수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제 거듭제곱 배우면서 지수를 배웠을 텐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세제곱 플러스 4. 자,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다항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2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싶어요. 개수, 맞아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하고 싶어요. 이것도 문자에 곱해진 숫자로서 개수입니다. 그런데 2나 마이너스 3을 구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2는 x 제곱에 곱해져 있는 수고 마이너스 3은 y 세제곱이라고 하는 그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구분해 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문자를 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x가 2번 곱해졌고 얘는 y가 3번 곱해졌어요. 그래서 문자가 곱해진 횟수만큼을 뭐라고 한다? 차수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x가 2번 곱해졌으니까 x 2차 항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y가 3번 곱해졌으니까 y 3차 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나 마이너스 3처럼 이런 x 2차 항과 y 3차 항의 개수는 각각 2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게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이긴 한데 이런 각각의 항들에서 좀 더 자세하게 구분시켜 보려고 했더니 얘네 이름들이 각각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더라 라는 거죠. 차수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 그래서 문자가 곱해진 그 개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차수라고 하고 수나 문자 이걸 통틀어서 지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자와 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런 것들을 기준이 되는 문자에 대해서 몇 차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3차식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차수가 필요했다라는 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바로 나오죠. 해서 다항식의 차수. 그러면 선생님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건 x의 2차식,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3차식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다항식의 차수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떻게 결정된다? 항상 기준이 되는 어떤 문자를 제시하게 돼요. 그게 지금 나와 있는 이 식이 x도 있고 y도 있고 해서 x에 대한 몇 차식인지 y에 대한 몇 차식인지 그 구분이 안 선다면 다항식의 차수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기준되는 문자에 대해서 x의 기준을 뒀다면 x에 대한 2차식. 그래서 그 어떤 기준되는 문자에 대해서 최고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그 다항식의 차수를 읽어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몇 차식? 옳지. x에 대한 2차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4가 됐다고 한다 한들 얘는 결국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y에 대한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본다면 y에 대해서는 4차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의 결정은 해당하는 기준되는 문자가 반드시 정해져야 되고 그 기준되는 문자에 대해서 최고 차수를 기준으로 읽어낸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수. 만약에 이 식에서 여기에 플러스 4x 세제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x에 대한 몇 차식? 이렇게 됐다면 x에 대한 3차식. 2차식은 이제 힘을 잃고 가장 높은 차수로 기준되는 문자 x에 대해서 최고 차수가 몇 차냐? 3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항식의 차수를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해서 지금 차수, 다항식의 차수 결정했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가장 중요한 식인 1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한다? 어떤 문자에 대해서 최고 높은 차수가 몇 차가 되는? 옳지, 1이 되는. 즉, 차수가 얼마인 1인 다항식.
그래서 차수가 얼마인 1인 다항식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한다? 1차식이라고 한답니다. 많은 제자들이 1차식을 구분하는데 헷갈려 할 만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x 플러스 1 이거 1차식이 아니야. 1차식이죠. x에 대한 차수가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거 1차식이 아니야. 요거 1차식 아니죠. 왜냐면 얘 때문에 2x라고 하는 1차항이 있다고 한다 한들 다항식의 차수를 물어볼 때는 항상 그 기준되는 문자에 대해서 최고 높은 차수를 읽어내니까 얘는 2차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다면 지수가 1인 경우를 놓고 생각을 한다면 1은 생략 가능한 거고, 선생님 x분의 1은요. 자,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상당히 매력적이죠. 뭐가? 오답을 골라내기가. 얘의 차수는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지수 법칙을 배울 때 공부하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얘가 일단 1차식은 아닙니다. 왜 1차식이 아니냐면 이런 식은 다항식이 아니에요. 다항식이 아니라고요. 얘는 가리켜서 분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유리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 고등과정에서 올라가서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죠. 문자가 분모에 가 있으면 분모 자리에 있는 그것의 차수가 1이라 할지라도 1차식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x제곱분의 1을 2차식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2차식도 아니고 얘는 1차식도 아니에요. 이렇게만 지금은 기억하도록 합시다. 됐죠? 그래서 분모 자리에 문자가 가 있는 경우에는 분수식이지 이것이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1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1차식이라고 하는 건 차수가 얼마인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1차식에서 정리한 것은 차수와 다항식의 차수의 결정이 어떻게 되고 1차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 앞서서 이제 공부했었던 것은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등장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 중에서 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또 상수항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개수,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나타내고 다항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싹 정리를 해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얘기는요. 바로 이제 이러한 수들과 1차식 간의 곱과 그 나눗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도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내용을 한 단계, 딱 지금 한 단계 정도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와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곱을 분배 법칙에 의해서 식을 정리했다고 하는 걸 배웠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수 곱하기 1자식이에요. 수 곱하기 1차식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1차식 안에 수가 골고루 분배돼서 곱해질 수 있도록 해서 괄호를 사용해서 식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보게 되면 3 곱하기 곱셈교 생략 가능하고 2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시켜 놓을 수 있겠습니다. 풀어서 정리한다고요? 곱하는데 그 곱이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전체 그 1차식에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3이 1차 항에도 곱해져야 되는 거고 상수항인 1에도 곱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수와 1차 항의 곱은 개수와 수 간의 곱으로 정리하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x란 뜻이거든요. 곱셈교 생략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1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3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3이나.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1차 항과 수의 곱은 개수와 수의 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 곱하기 x인 곱셈교 생략해서 6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아, 이것이 수와 1차식 간의 곱이구나.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수가 뒤에서 곱해진다고 한다 한들 분배 법칙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각각의 항에다가 곱해서 더하거나 빼주거나 하는 내용으로 식을 전개하여 정리할 수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어지는 건요. 그럼 나누기는요, 선생님. 1차식을 수로 나눠보겠습니다. 1차식을 수로 나눠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러분들 배웠었던 내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거기에 이제 똑같이 요번에 얘는요. 6x 마이너스 3을 3으로 나누겠답니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그 식이 있는데 그 식을 전체로 3으로 나눈다는 게 나눗셈이 곱셈으로 싹 이렇게 바뀌잖아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싹 바뀌면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수는 무슨 수 취한다고요? 역수. 옳지. 3분의 1. 곱셈이네.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3분의 1을 어디에다가 6x에다가 그 다음에 3에다가 골고루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6x에다가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6과 3이 서로 약분되면서 얼마가 될 것이고 2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과 3분의 1이 곱해지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2x 마이너스 1이라고 1차식 나누기 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어요. 결국 곱셈으로 바꾸는군요. 우리가 1차식에서 지난 시간에 곱셈 기호 생략 가능할 때도 나눗셈, 곱셈 또는 나눗셈 기호의 생략은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바꿔서? 곱셈으로 바꿔서. 근데 이제 그런 곱셈으로 바뀌게 될 때 뒤에 나와 있는 수나 문자들이 뭘 취한다? 옳지, 역수.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가볼까? 역수란 답만 못 해봐. 답만 못 해봐. 아주 그냥 옳지. 뭐라고? 뒤집히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중학생 됐으니까 중학생답게 얘기해봐. 역수란? 옳지, 그래요. 쭈삣쭈삣 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대답하십시오. 역수란 어떤 두 수를 서로 곱했는데 그 결과가 1이 나오는 그 두 수의 관계를 얘를 얘의 역수라고 하고 얘를 얘의 역수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그 결과가 1이 나왔을 때 그 두 수 사이를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역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뒤집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계산할 때 사용하도록 하고 정확한 그 뜻을 바르게 익혀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음과 같이 1차식 나누기 수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았으니까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화되는 것들을 연습할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제 바로 이어서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차식의 덧셈, 뺄셈은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여러분들 교재에 뭐가 나오냐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쓸까? 동류항. 뭐라고요? 동류항. 같을 동자, 무리 류자를 써서 같은 종류의 항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같은 종류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아울러서 같은 종류로 놓고 본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같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가요? 또 이러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도 성별을 기준으로 놓고 얘기한다면 남성과 여성으로 놓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성인과 미성년으로 나눠놓고 생각한다면 나이를 기준으로 또 나눠놓을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뭔가를 구분해서 동류항이다, 같은 종류다 라고 얘기하려면 그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 기준을 동류항의 뜻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어 놓죠. 문자와 뭐가? 문자와 뭐가 같은 항? 차수가 같은 항을 뭐라고 한다? 동류항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차식의 덧셈이나 뺄셈을 하기 위해서 먼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동류항의 뜻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동류항이 무엇이냐? 동류항이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동류항이란 뭐라고?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됐나요? 그래서 동류항에서의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동류항들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나 하는 것이 가능해요. 뺄셈은요, 동류항들끼리 빼는 것이 가능해요. 동류항들끼리 더하는 것이 가능한 동류항의 덧셈, 1차식의 덧셈, 1차식의 뺄셈은 동류항끼리 또 빼는 거, 같은 항들끼리. 거기에 나와 있는 예를 두 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류항끼리의 덧셈과 동류항끼리의 뺄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두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1번을 보게 되면 3x 플러스 2x, 3x 플러스 2x, 3x 플러스 2x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여러 개의 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지금처럼 문자가 x로 똑같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수가 즉 차수가 1로 똑같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 둘은 서로 무슨 항이 되어서? 동류항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3 더하기 2 즉 동류항들에 나와 있는 개수들끼리의 합으로서 다음과 같이 한 번에 5x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헷갈리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헷갈리는 예를, 요것이 예외적인 예를 한번 성질을 이야기해 본다면 3x 플러스 2y라던가 마이너스 x 제곱이라던가 얘네들은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답니다. 왜요, 선생님? 동류항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나 가능하다면서요. 이거 더하기로 할까? 더하기? 지금 덧셈하고 있으니까. 왜 더할 수 없냐면 일단 문자는 같지만 뭐가 달라요? 차수가 달라요. 그래요? 그리고 차수는 서로 같아 보이지만 문자가 서로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 문자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 뭐라고? 동류항이 되는 것이고 더하거나 빼는 것은 뭐끼리만 가능하다? 동류항들끼리만 가능하다 그 얘기죠. 얘 두 번째로 뺄셈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뺄셈을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 7x 마이너스 3x 나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가 x로 똑같네요. 그 다음에 지수가 1로 똑같죠? 그렇다면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으로서 얘는 무슨 항이 된다? 서로 동류항이 되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개수들끼리의 덧셈 뺄셈으로 다음과 같이 7-3의 4x가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류항들끼리 더하거나 빼는 것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일단은 동류항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괄호가 쳐져 있다면 괄호를 풀어내놓고 분배 법칙을 써서 그리고 나서 그 괄호를 풀어낸 쭉 전개되어 있는 식을 통해서 각각의 그 항들이 서로 동류항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빠르게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동류항 찾기가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세 번째 1차식의 덧셈과 뺄셈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가 있다면 일단 괄호를 풀어내고 그 괄호가 풀어지고 난 다음에는 동류항들이 있는 것을 얼른 조사합니다. 다음처럼 뭐가 같은 문자와 뭐와? 문자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차수가 같은 항이 뭐가 된다? 동류항이 된다. 꼭 중국집 이름 같네요. 동류항. 동류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류항들끼리 더하거나 빼는 것이 가능하다더라. 그게 사실 지난 시간도 그렇지만 이번 시간의 것들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설명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조금 많습니다. 역할이 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본적인 문제를 통해서 아하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구나. 아하 이것들이 동류항이로구나. 아 이게 항이구나. 이게 개수구나.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충분히 하면서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좀 충분한 연습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